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장 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상승 때문에 집값까지 상승한다. 자, 이거 어디에서 나온 썰인지 조금 일단 확인을 해드리면은요. 자, 오늘 주택산업연구원에서 6월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 그러니까 주택사업자들이 문제 일단 분양을 하는 분들이겠죠. 분양하는 이런 주택사업자들이 경기가 어때? 뭐 이제 전망이 어때? 자, 결국 전망이 좋아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5.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78.1을 기록했는데, 물론 100을 기준해서 100보다 넘어갈 때 어쨌든 간에 좀 뭐 낙관적이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100 아래면 비관적입니다. 근데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아지던 게 전월 대비해서 이제 5.2% 상승하다 보니까 갑자기 왜 주택 사업자들이 이제 뭐 좀 집을 지어도 집이 분양이 잘 될 것 같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자, 특히나 서울에서는 82.5%에서 97.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무려 15%가 급등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에서 아파트 지어도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뭐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소규모긴 하지만 뭐 무순위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핵심 지역에서까지도 최근에는 무조건 완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뭐 레미안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좀 마곡 같은 경우에 거의 뭐 계속 좀 2차까지 막 진행돼.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제는 미분양 걱정을 해야 되고 마피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오긴 왔거든요. 자, 근데 갑자기 이게 82.5에서 97.5까지 15포인트가 급등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68.4면 뭐 어마어마하게 비관적이었죠. 자, 근데 이게 76.3으로 7.9포인트가 상승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면 한번 사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뭐 이제 요 정도까지는 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주택 사업자들의 이런 어떤 사업 전망이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코멘트를 하면서 증권 시장에 있는 이 투자 수익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뭐 김치국부터 마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번 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까 집 사야지. 자,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들어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주택 사업자들이 돈이 들어오면 뭐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거 팔아서 집 사겠네. 그러면 집 지어도 되겠네. 뭐 이런 일단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주택 사업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니면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건지 자, 일단은 팩트 체크를 제가 한번 해보면은요. 자, 일단 주식하고 부동산 뭐 항상 뭐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디커플링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관계가 되겠는데, 일단은 주식은 지금까지는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분류가 되어 왔고, 자, 그다음에 부동산 같으면은 안전 자산, 특히나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권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 불패, 아파트 불패, 부동산 불패, 무너지지 않는다. 안전자산. 자, 그래서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돈을 벌었으면 이 위험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자,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부동산으로 돈이 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레버리지를 쓰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은 그래도 현금을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 돈 현금 가지고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적어도 뭐 그러니까 내 돈보다도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내 돈이 한 2, 3억만 있어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규모를, 그러니까 내 돈은
뭐 주식 같으면 내가 한 2, 3억 가지고 굴릴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쪽으로 오면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지렛대를 활용해서 결국은 10억을 굴리게 되니까 2, 3억 굴리는 돈이 불어나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10억을 굴리는 이 어떤 속도하고 자 이런 것에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 쪽보다는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 훨씬 더 큰 돈을 굴리다 보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런 어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이런 뭐 좀 뭐 비교 분석 이게 또 맞아 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 조금 바라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지난 1년간 증권사에서 10억 이상 자산가가 6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야, 뭐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최근에 막 SNS에 통장 막 이렇게 그 증권 계좌 막 까서 막 와, 나 뭐 1억 넣었는데 뭐 10억 됐어. 막 이런 분들 부럽다. 자,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증권사 10억 이상 이제 자산가가 6만 명에서 한 16만 명으로 거의 뭐 3배 가까이 폭증한 거는 뭐 일단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식을 팔아서 집을 샀다는 것도 그냥 기대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건 이제 집을 사는 분들이 집을 이렇게 산 분들이 내가 이런 돈을 갖고 이 집을 샀어라고 정부에 제출하는 걸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매각한 금액이 3조 7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월 한 1조 원 가깝게 주식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났던 것은 일단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앞으로도 주식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훨씬 더 그러니까 아까 뭐 주택 사업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자, 요건 제가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또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이란하고 미국 종전 뭐 일단 뭐 거의 뭐 마무리 단계 이제 가는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 결국 한 8,726 거의 이제 다시 9,000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2.11%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지금 뭐 한 이제 3일째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1조 5천억 정도, 기관들도 뭐 한 7천억. 지금 개인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할 정도로 좀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뭐 계속 팔고 나가고 개인들이 계속 받아냈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이것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내는 뭐 이런 형국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단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면 분명해 보이고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가 한 3천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천 정도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한 2천 후반 3천 정도 됐던 게 올라가고 올라가서 자, 9천. 와, 이제 9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코스피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1년 동안 3배 가깝게 늘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 1년 전에 10억이었던 아파트가 30억 된 동네가 일단은 뭐 못 들어본 것 같긴 하고요. 뭐 주식이 뭐 최근 너무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를 부동산이 따라가기는 어렵겠죠. 뭐 30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되면 90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0억짜리가 약 30억이 90억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도 뭐 한 1.78, 한 2% 가깝게 올라서 지금 34만 3천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52주 최저 그러니까 한 5만 전자라 그랬죠. 우리가 5만 7,400원 5만 전자였던 게 지금 최고가는 37만 7천 원. 이제 뭐 최고가 또 금방까지 가 있죠. 어쨌든 간에 5만 전자가
35만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보더라도 5만이 35만이면 7배인가요? 그렇죠. 57이 35. 그렇죠. 7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 이게 30억짜리 아파트가 7배를 가려면 210억이 돼야 되잖아요. 210억. 뭐 일단 투자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지금 이걸 경험한 분들이 과연 이걸 포기하고 삼성전자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팔아서 삼성전자보다 강남 아파트 아니면 뭐 서울 아파트 뭐 경기권에 괜찮은 아파트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과연 이런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한 4% 지금 넘게 올라서 결국은 한 238만 원, 그래서 한 240만 원대까지 지금 가깝게 가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지금 1년 전만 하더라도 24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24만 원. 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최고가는 247만 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24만 원이 240만 원이면 와, SK하이닉스는 지금 10배가 올랐거든요. 10배가.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가 그냥 뭐 이거를 이름표를 붙이지 말고 이걸 그냥 뭐 이건 주식이다. 이거는 그냥 뭐 아파트다. 부동산이다. 이런 이름표를 붙이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투자금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게 30억짜리가 10배가 올라가면 300억이 돼야 되거든요. 300억. 자, 그런데 이제 이름표를 붙여서 그러면 지금 부동산에서는 30억짜리 아파트가 300억 1년 안에 300억이 된 게 있나? 최근에 뭐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참 뭐 어쨌든 주식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 왠지 불안해. 이거 위험 자산이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거 위험 자산이야. 이거 빨리 처분을 해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 아니면은 서울의 아파트 뭐 그것도 안 되면 경기권의 괜찮은 아파트 쪽으로 빨리 갈아타서 안전자산으로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야. 과연 이런 생각을 지금 할지 그거는 뭐 개인 판단이겠지만 제가 그냥 봐서는 지금 이런 추세라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이죠. 뭐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막 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빨리 팔고 SK하이닉스 빨리 팔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읽혀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자, 더더구나 목표 주가가 지금 줄상향하고 있죠. 사실 삼성전자가 뭐 3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이거 믿은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가 200만 닉스 사실 뭐 100만 닉스 간다고 할 때도 이 목표 주가를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건 믿었다면 다 샀겠죠. 그러니까 뭐 100만 전자, 200만 닉스, 뭐 200만 닉스 이거 얘기할 때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가 있고 더더구나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30만 전자, 40만 전자 믿지 않았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1만 지금 전자, 60만 전자. 자, 이게 뭐 갈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를 어느 정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뭐 계속 주식시장에 머무를 것 같고 이거 허황된 얘기야. 이러다가 뭐 정말 반토막 날 수도 있어. 이러면은 빨리 또 부동산으로 가겠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400만 지금 이게 뭐 난리가 났죠. 400만 닉스 뭐. 자, 일단 목표 주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일단은 뭐 전망이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틀릴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장기 계약이 굉장히 많죠. 장기 계약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영업 지금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론이 지금 가능한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목표가가 줄상향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빨리 처분하고 부동산 시장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일단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또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여전히 호재가 많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더 많습니다. 악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 6월 16일까지 해서 서울에서 30억 이상 초고가 거래. 자, 지금 주식시장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량주들이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라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의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30억 이상 초고가 소위 말하는 우량주 강남 불패를 대표하는 이런 우량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초고가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487건 지금 6월까지니까 올 상반기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500건이 안 되죠. 상반기 전체도 이제 1500건이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기간 했을 때 한 2283건, 2300건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900건, 1000건 가깝게 지금 낮은 금액인데 마이너스 35%, 거의 40% 가깝게 거래가 괴멸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장기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도 투자가 많이 몰린다는 건데 지금은 부동산이 특히나 초고가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 자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1015 대책에서 25억을 초과하는 25억을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달랑 2억이에요. 이거는 레버리지 자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3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2억 대출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현금이 28억. 사실 주식은 그런 게 없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취등록세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30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안 되죠. 특히나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지금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5개 자치구가 다 묶여 있습니다. 경기도도 주요 지역 12개가 지금 다 묶여 있죠. 자, 결국은 서울에서 경기도에 우리가 괜찮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우량 아파트, 우량 주식처럼 이런 종목들이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레버리지가 두 개죠.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는 대출 레버리지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대출을 안 받더라도 이제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사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 이제 세입자들의 전세금이라는 것을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나 전세 레버리지. 자, 이게 두 개 다 막혀 있잖아요. 1015 대책에서 이것도 2억까지밖에 안 내고 이거는 아예 지금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레버리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자, 이러니까 결국 거래가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멈추면 결국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거래 회전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최저수준. 그래서 0.35%라는 것은 1000세대 대단지에서 한 달에 겨우 세 채에서 네 채인데 네 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세대 대단지에서 4건이 거래가 안 되는 3.5건 정도가 거래가 된다라는 건데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0.25%고 서초는 0.29%, 송파가 0.31%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겨우 두 채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고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겨우 1000세대 대단지 중에서 겨우 3채가 팔릴까 말까 한 상황. 완전히 거래가 괴멸돼 있는, 뭐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황 자체가. 자, 여기에다 지금 가격은 완전히 폭락 중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신고가, 우리가 최고가라고 하죠. 최고가 비중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래서 10%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 9.7%까지 추락을 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31%가 감소를 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도 14%가 감소를 했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9%가 감소를 해서, 자, 결국은 우리가 중요 지역들이 최고가, 신고가 비중이 완전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뭐 강남 3구, 강남권에서 가장 뭐 신축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밸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4평형이, 국민평형이 72억 최고가를 찍으면서 난리 나던 아파트인데 이게 55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8층 지금 거래고요. 그래서 16억 5천, 17억이 폭락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호가는 이거보다 더 내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55억 5천이 지금 8층이면 뭐 약간 저층 쪽에 속한다고 하면 지금 34층 중에 고층이 55억 6천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 지금 확인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6월에도 지금 계속 뭐 다주택자들 급매물 다 지금 가져갔다, 급매물 없다, 아니죠. 지금 아까 뭐 8층이 55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55억 6천에 34층 중에 고층 매물이 이렇게 여전히 안 팔리고 지금 뭐 열흘 넘게 지금 지났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에는 54억 매물이 115동에도 있고 108동에도 54억 매물이 있습니다. 이거 다 뭐 6월 2일 뭐 확인 매물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55억 5천보다 더 낮은 54억 매물, 54억이면 72억에서 무려 18억이 낮아진, 18억, 그렇죠. 18억이 지금 낮아져 있는, 야, 뭐 20억 가깝게 호가를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꺾기 기술이 들어간 것도 있죠. 꺾기 기술 53억 9천. 자, 오늘이네요. 6월 16일 확인 매물인데 꺾기 기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54억도 18억을 낮췄는데도 왠지 54억도 비싸 보여. 이거보다 조금 더 싸 보이게 53억 9천으로 갈게요. 자, 자, 이렇게 뭐 꺾기 기술 들어가도 지금 매수자들은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중층 매물이 53억 5천도 있습니다. 53억 5천. 그러니까 아까 54억에서 1,000만 원 깎아서는 안 되지. 그래도 한 5천은 깎아야지. 그래서 53억 5천 매물도 있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53억 매물도 있습니다. 53억. 자, 53억이면 무려 19억을 낮춘 매물이잖아요. 19억을 낮췄는데 6월 1일 확인인데 아직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정말로 꺾기 기술. 근데 이게 34층 중에 고층 매물이에요. 고층 매물이 52억 9천. 왠지 53억도 비싸 보여. 52억 9천. 그러면 72억이 52억 되면 무려 20억 가깝게 지금 금액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6월 9일 확인 매물인데 아직까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인데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물도 지금 510건이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3,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3,000세대 중에서 500채가 지금 쏟아져 있으면 제가 동일 매물 묶기로 해놨는데 6집 중에 한 집이 팔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부 다 팔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거래가 아예 다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중에 가장 대장이라고 하면 압구정 신현대를 들 수 있겠죠. 자, 압구정 신현대 61평 128억까지 갔던 게 97억으로 31억이 대폭락한 이런 거래가 이미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호가는 6월 8일 확인 매물인데 90억까지, 그것도 13층 중에 고층. 아까 이거는 뭐 4층이어서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결국은 13층 중에 고층도 97억이 아니라 거기서 7억을 더 낮춰서 90억까지, 90억에 딱 턱걸이해 놓은 매물이 나와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8일이면 뭐 지금 다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뭐 레미안 원밸리도 그렇고 압구정 지금 신현대도 그렇고 이제는 1주택자들, 그렇죠? 지금 뭐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1주택자들도 지금 뭐 팔겠다고 지금 난리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90억도 비싸다. 한 2억 정도 깎아서 88억으로 지금 꺾어놨는데, 자, 88억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13층 중에 10층이면 이거 초고층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86억에 나와 있으면, 와, 128억이 86억까지 떨어져 있으면 이거 38억인가요? 38억. 그렇죠? 와, 38억 아닌가요? 42억인가요? 제가 이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하기 빼기가 안 될 정도예요. 42억이네요. 그렇죠? 42억. 야, 42억을 낮췄어? 야, 42억을 낮췄는데 이게 6월 5일 확인 매물인데 42억을 낮춰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뭐 86억도 비싸다. 85억 8,500, 85억대까지 지금 낮춰놨지만 지금 6월 11일 확인 매물인데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1주택자들도 팔겠다고 난리 나 있지만 거래가 완전히 괴멸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7월에 부동산 투기 맡겠다고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강력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 집을 사도, 집을 갖고 있어도, 집을 팔아도 모두 강력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양도세, 보유세는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지금 취득세까지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 실거주 목적하고 투자 목적을 구분해서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취득세율을 물리겠다. 와, 뭐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지금 뭐 세제 개편 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도 팔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자, 결국 하반기 뭐 집값 전망을 뭐 굳이나 하자면 뭐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뭐 세제 개편에 의해서 지금 은행 주담대가 10%까지 이미 지금 뭐 7.5%까지 가 있죠. 5대 은행이 그렇고 지금 K뱅크 같은 경우는 8.5%까지 지금 이미 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한국은행이 7월에 무조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데 빅스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0.5%, 3.3%까지 가는 거죠. 2%, 2.5에서. 자,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까지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폭락을 넘어서 붕괴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뭐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부동산에 돈이 쏠리면 안 된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 돈이 주식으로, 기업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모토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 아파트를 사는, 소위 말해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머니무브가 발생했다? 야, 이거 뭐 이재명 부동산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집 사는데 정부가 이거를 보태줬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일이 생기면. 자, 결국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만약에 생길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파가식 저의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자, 대출 규제 때문에 뭐 잔금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머니무브는 뭐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만 집값을 상승시킬 정도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에서 부동산 쪽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 아파트 안전자산으로 이제 부동산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이거보다 수익성이 지금 주식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지금 주식이 주식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강남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뭐 아니면 경기권의 뭐 과천이나 분당 아파트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야. 이런 기대 때문에 대규모 머니무브가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거를 정부가 강력하게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뭐 정말 뭐 이렇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주택 사업자들이 기대하는 그 정도의 머니무브는 있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뭐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삼양라면이 좋았어. 삼양라면이 맛있었어. 저는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번거롭고 성가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이렇게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뭐 이런 걸 매일 확인할 때마다 참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